예. 2025년 5월 22일. 그죠? 22일. 우와. 더워요. 그죠? 계절적으로는 봄인데, 이미, 여름이 앞당겨, 와진 거네요. 그죠? 그래, 이제, 그 물음, 네, 그 물음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아이고, 이리 또 보내주셔가지고. 물음. 우리는 묻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죠? 물음을 끊임없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물음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죠? 물음에 대한 그 답을 찾아가보는 시간들인데, 물음이 뭘까요? 물음이요. 왜 물음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물음은 여기 해놨는데, 물음은 뭐라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인간다움의 요랍니다. 물음이. 내 주위에, 그죠? 내 안에도 그렇고 내 밖에도 그렇고 우리 저마다 다요. 수많은 사물현상들이, 그죠? 수많이 얽혀 있고 중첩되어 있죠. 그죠? 그럼 그야말로 무상하게 어느 한순간 정해진 마음 없이 끊임없이 변하고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발전을 거쳐내가. 그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 거죠. 그야말로 어떻게 있냐면 무상의 무상승으로 있어요. 무상의 무상승. 이거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한 중심에서 우리는 저마다 자기 삶의 주인공, 그죠? 내 일대기의 총체적인 창조자, 그 다음에 내 삶의 당사자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을 보다 더 원대하고 본질적이고 의미롭고 매우 가치 있고 보배로운 그 삶으로 일궈갈 수 있으려면, 당연하게도 내 안이든 내 밖이든 주변의 모든 사물 현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이 나와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전혀 별개로 있냐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가 얽혀 있죠. 중첩되어 있고 나와 이어져 있어요. 직접적으로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반팔을 입는 건 뭐예요? 나랑 전혀 무관할 것 같은 여름이라는 이 계절, 이 더위라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면 자전거로 운동을 매일 해. 근데 어째요? 내 이 건강을 유지하고, 그죠? 그럴 수 있는 자전거 라이딩을 나가야겠는데 비가 들고 와버리는 거예요. 못 나가죠. 비 맞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비라는 것이, 그죠? 고기압과 저기압이라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삶하고. 이리 생각했는데 안 그래요.
직접적으로 나의 삶을 규정해요. 그죠? 굉장히 모든 삼라만상이 그렇게 이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삼라만상에 대한 주위의 모든 사무현상에 대한 물음을 일으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물음을 일으키고, 그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질 높은 가치로운 그 인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물음은 인간다움의 요랍니다. 인간다움. 그냥 그 우리 말 표현 그대로요. 인간으로서 인간다워지는 것. 그럼 인간다워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그 특성, 그 성품, 그죠? 그 내용, 그 형식, 그 질량, 그 정체성, 이 모두 다를 움켜내는 것. 이게 인간다움이죠. 그죠? 인간다움이 되어졌다. 그러면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아예 완성한 개념이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한 인간으로서 다를 꽃피워낼 수 있는 요랍니다. 물음. 그 호기심, 알고자 하는 바. 끊임없이 자신 속에서 물음을 일으켜가는 이 삶. 묻는 거요. 인간다움의 요람이다. 실제로 물질 문명이 이렇게까지 발전해 오는 데 있어서도 실은 다 그 물음이 요람이 된 거죠. 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물 현상의 발생지, 근원지, 진원지 처음 생겨나진 거. 왜 우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표현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기를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저기 있죠. 포근하게 되어 있는 이 큰 바구니처럼 되어 있는 그걸 요람이라 하잖아요. 그 요람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자라나고 성장을 이루고 영양분도 공부하고 편안하게 그 아이로서 스스로를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데서 여러 가지 도모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아이의 처음이 되지죠. 그 요람이라는 것이 그것처럼요. 수많은 물음, 그 호기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다 편리하게, 그죠? 보다 발전된 형태로, 보다 단순하게,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그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보를 이루어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죠. 물질 세상도 그러하고, 이 정신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다움을 온전히 실현시켜내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나는 무엇인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건가, 그죠? 이렇게 수많은 근본적인 물음들, 그런 물음들로 인해서 스스로가 유리해지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원대해지는 거죠. 그죠? 인간다움의 이게 소리가 자꾸 인간다움의 요란이요. 뭐가? 물음이. 그래서 우리가 묻는다, 물을 수 있는 그 물음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간다움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살아가면서 또는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갈 건데 어느 정도의 물음을 내 스스로 일으키고 또 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그죠? 가장 본질적인 물음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가장 큰 해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어지겠잖아요. 그로서 내가 뭐가 되어져요? 인간다움으로 내가 꽃피어날 수 있다. 인간으로서 온전한 그 완성을 도모해 갈 수가 있다.
물음을 일으켜야 해요. 물어야 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해요. 그때 그 화엄경에서 그때 그 선제 동자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걸 좀 이렇게 바꾸어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또 성취할 수가 있냐면, 물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묻지 않는다. 나에게 물음이 없다.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인간다움의 길로, 인간으로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결여됨이 참으로 많구나. 그죠? 그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사람의 삶이 그러하죠. 사람의 삶. 본질적인 물음. 그죠? 추구하고, 공부하고, 참진하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으려 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의 동물적 삶이죠. 그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성찰, 반성, 또 내지는 뭐 참회, 그죠?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주변의 모든 사물 현상은 그냥 스쳐 보내지 않고, 그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것으로부터 내 삶과 직결된 참다운 그 해답을 구하고, 그로서 날 풍성하게 가져가는 것. 그게 인간다운 삶의 기본이죠. 인간으로서 기본이죠. 그렇잖아요. 네. 물음을 일으키게 해요. 물어야 해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해요. 결국 그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내용으로 살아가지만, 그걸 정말 다 본질적으로 그 질량으로 농축을 하자면, 그죠? 내가 이 세상에 온 의미,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의 그 가치로, 그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근본적인 물음들, 이거에 대한 그 해답을 찾고 그걸 실행하는 거, 이게 인생 전체겠잖아요. 그게 정말 어때요? 인간의 삶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물음은 인간다움의 요람입니다. 그 물음을 통해서 내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무럭무럭 성장을 이루고 더 크게 진보, 진화, 거듭나 새로운 탄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단초,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게 물음입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정말 그렇잖아요. 네. 자, 그 이제 이어서 지난 시간 그 예측에 대해서 그 물음을 전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우리 모두 참으로 황홀한 시간이 됐었다 생각이 들어요. 네. 요번 시간도 그럴 것 같아요. 더 황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구독자님께서 또 어떤 분이 물어와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참으로 큰 도움이 되시겠다. 예. 이번 시간에는 나 자신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어찌 보면 앞전 시간하고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보내오신 그대로를. 안녕하세요. 더위가 찾아오네요. 이 더위에 더위, 그죠? 그때 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요걸 들으셨던 것 같아요. 더더욱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여 질문을 올린다. 소두부터가 굉장히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제보다 나아진 내 모습을 인식하고 점검해 나가며 나 자신을 믿고 내가 강점이라 생각하는 것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자, 이렇게 운을 떼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적어놨어요. 요 네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요건 그대로 적어놨어요. 원문 그대로요. 네. 네. 자, 그래가지고 이 네 가지를 물으신 거예요. 첫 번째, 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이렇게 힘들까요? 매우 힘드신가? 굉장히 고뇌 어린 학생을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성찰을 통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는 성장했어, 나는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건강, 경제적 여유, 지식, 가르칠 수 있는 능력, 혹은 어제보다 나아진 나 자신 등, 그죠? 무엇을 기준으로 나는 성장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네 번째, 스스로의 강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워. 참으로 이 보면 참 그게 느껴지죠. 야, 물음이 참으로 인간다움의 요람이구나. 그죠?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인간이 나 자신이 크게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어지겠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한 가지씩 같이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다 나 자신인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나 자신에 대한 뭐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생각해 볼까요? 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 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저마다 다, 그죠? 본인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바라보고 또 파악해 보려고 하고 그런 많은 물음과 그런 많은 노력,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죠? 언뜻 동의가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명쾌하게 답을 찾아내는 것이 참으로 아련하다, 아득하다, 알겠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자, 이게 왜 그러는가? 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이렇게 힘들까요? 일단은 힘들다를 동의하면서요. 왜 힘들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으니까 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이렇게 힘들까요? 그거를 가장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시게 해요. 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그토록 힘든 것인지. 그죠? 지난 시간요, 예측, 그죠? 그거를 좀 생각해 볼까요? 여기 요약해 놨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요. 그죠? 예측은 당겨옴입니다. 그랬잖아요. 뭘 당겨오는 거냐? 미래에 정해져 있는 것을 당겨옵니다. 네. 그래서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있음에 대해서 실은 이 유튜브요, 모두 다 이 유튜브 채널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처음에 무엇인가 있다, 그거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제목이 있음이요, 있음. 있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 정립 각성, 그죠? 그거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있음.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음. 정해져 있는 그것을 현재로 가져오는 거, 그걸 예측, 그죠? 당겨오는 거,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만 온전히 이해되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게 자리에 있는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잖아요. 미중의 창조. 그죠? 자, 봐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정해져 있다는 건 어떤 게 정해져 있을까요? 그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했으니까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렇게 단순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매우 복잡다단하게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우리 주위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죠. 그죠? 식물들. 자, 식물의 공통점은 뭐죠? 자, 그냥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같이 다가 하늘 향해 자라남이죠. 땅을 박차고, 그죠? 땅을 박차고 땅 위로 솟구쳐서 하늘 향해서 높이 자라남. 자, 이건 어떤 식물에든 다 공통적인 걸 알 수 있겠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는데 어떤 식물이든 하늘 향해 자라나는데 이제 그 자라나는 방식, 자라나는 양태, 자라나는 내용, 자라나는 폭과 깊이, 그죠? 자라나는 속도, 밀도, 고도, 정도, 수도. 이걸 저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마치 이와 같다. 그럼 무엇이 정해져 있냐면, 하늘 향해 자라나요. 요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큰 울타리로서, 대전제로서, 그것만 정해져 있고, 하늘 향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이제 다양하게 모든 게 다 허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고추, 대나무처럼 야자수나 이런 것처럼 고추 그냥 쏟구쳐 자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본 줄기 이렇게 되더니 옆으로 가지를 쳐가 옆으로 자라나가지고, 그죠? 저기 수양 버들 같은 거 봐보세요. 이제 그 무게 때문에 저기 하는데 아래로 다 팔을 늘어뜨리고 있잖아요. 옆으로 자라나더니 또 위로 자라나, 그것이 또 옆으로 가지쳐, 또 위로 자라나, 옆으로 가지쳐, 이래가지고 아름드리 나무가 되죠.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 그 전체를 보면, 와, 하늘 향해 자라났어. 이것만 정해져 있고, 어떻게 자라나는가, 어디로 가지를 뻗고, 어디에서 열매를 먹고, 어디에 이파리가 자라고, 어디에 꽃이 피는가는 수많은 아름드리하게 자라나죠. 그래서 마치 이와 같다. 그래서 정해져 있음이라는 것은 보다 본질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무한히 있음.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무한히 있음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그럼 이제 표현해 보자면, 그때 그 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무상의 무상성으로요. 무상의 거듭적. 자, 무상하다.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 발전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5가지가 되고, 5가지가 10가지가 되고, 10가지가, 그죠? 또 30가지가 되고.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만일의 신비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항구적이다. 이례적이다. 그죠? 가역적입니다. 이게 이제 하늘, 우주의 신비. 그죠? 비구체화된 있음 세계의 신비로. 항구적이고, 가역적이고, 이례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이 세상, 물질 세상이요. 구체화된 있음. 이 세상은 점진적, 연속적, 가속적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신비로움이. 점증적이고, 계속 증가한다. 늘어난다. 확대 재생산된다. 그죠? 그럼 그 속도나 그 폭 이런 것이 어떻게 되냐면 연속적이면서도 가속적이다. 그죠? 요번에 저기 뭐 이제 과학 소식 같은 걸 이렇게 쭉쭉 보다가, 그때 왜 세슘 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지난 동영상에 보면 어디
사후의 메커니즘인가? 거기 할 때 아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 1초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1초요. 또 딱 1초. 그럼 이게 1초야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세슘 원자예요. 세슘 원자. 왜 세슘 원자를 기준으로 하냐면 세슘 원자 이 진동수가 일정하면서도 정확하면서도 그죠? 변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준으로 잡는데 세슘 원자가 92억 맞죠? 92억 회 92억 번을 진동하는 이 기간 이 시간을 1초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1초의 기준은 뭐냐면 세슘 원자가 92억 번을 진동하는 거. 그럼 그게 1초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 말씀드렸다. 그래서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 우리 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보면서 1초에 92억 회를 진동한다. 변치 않고 항상 같은 이 폭과 이 주기로. 그러니까 그거를 1초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똑딱 이미 세슘도 92억 번 진동한 거예요. 놀랍죠. 자, 그러는데요. 더 놀라운 게 요번에 알게 됐어요. 올해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거는 방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점진적, 연속적, 가속적 이게 세상의 신비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세상에서도 그 표준이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킬로그램이라든가 미터라든가 그죠? 속도나 질량이나 길이나 이런 표준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들도요. 전체 이제 그 과학자들 이제 이 선진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국제적으로 그 표준을 정해요.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시간 1초 개념이 지금까지는 세슘 원자의 92억 개 진동수 이게 1초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5년 뒤에요. 2030년 되잖아요. 그럼 2030년대에는 다시 새로운 표준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뭘로 하냐면 이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원자번호 70번인가 봐. 이 히토류거든요. 히토류인데 이렇게 원소 기호가 이거 YB예요. YB. 이게 이터뷴 이 이름이 이터뷴이에요. 이터뷴. 우리나라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거 히토류거든요. 예를 들면 스테인레스나 이런 거 강도를 강하게 하는 거 있죠. 거기 첨가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가 봐요. 요거에 이제 수입해서 쓰는 그 히토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얘는 1초에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건 쓸 필요 없고 1초에 500조예요. 500조 번을 진동을 해요. 이터뷴. 세슘 원자는 아까 지금 1초의 그 표준 1초 그 기준으로 삼는 게 세슘 원자의 진동수인데 앞으로 2030년이 되면 그때 다시 1초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하게 돼요. 어떤 표준을 갖고 하냐면 이터뷴 이 원자의 이터뷴이라는 원자의 진동수를 가지고. 그럼 그 진동수가 얼마냐? 500조 번. 1초에 500조 번. 500조예요. 500조. 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그럼 그렇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 초정밀하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시 재정립돼야 할 때가 지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한 번 어마어마한 대도약을 하겠잖아요. 지금 이미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컴퓨터가 막 나오고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와, 정말 놀랍죠. 그죠? 그럼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우리는 5년 뒤에는 다시 이터뷴 원자 500조 번을 진동한 이게 1초다. 그럼 그때가 더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시간이 없다는 둥, 시간에 쫓긴다는 둥, 시간 앞에 참으로 겸손하다. 참으로 시간을 주도하는 그러한 인간다움으로 우리가 자리에 가야 해요. 그토록
세상은 점증적, 연속적, 가속적인 거예요. 자, 그렇고 우주적 신비, 세상적 신비. 자, 요거를 아우르고 있는, 한 몸에 구현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죠. 우리 각자 자신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신비는, 그죠? 동시다발적입니다.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영구적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적 신비, 가역적, 이례적, 이 항구적인 거하고 세상의 신비, 점증적, 연속적, 가속적, 이것이 믹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자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그러니까 파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영구적으로. 와, 우리 인간의 존재감이라는 게, 이 존재의 질량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신비. 이게 이제 만유의 신비거든요. 그죠? 그러면 무상한데, 무한이 있는데, 그냥 무한이 있다 요 자체도 아닌 거예요. 무상의 무상성, 무한히 변화 발전하는 것의 거듭적 형태로 이 삼라만상 만유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천체 물리학에서 얘기하잖아요. 빅뱅 이후에 어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공간의 비확장이 계속 팽창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도요. 그러면 도대체 적어도 138억 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138억 년 동안 끊임없이 팽창하고 이 우주, 물질 우주요. 물질 우주와 우주 개념은 달라요. 물질 우주는 세상 개념입니다. 구체화된 있음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라고 하는 비구체화된 있음이요. 정신의 영역, 내적 본질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주를 추구한다니까 저기 뭐 외계인이 있냐 없냐 해갖고 달 탐사하고 화성에 가고 이런 물질 우주 개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다 세상인 거예요. 물질화되어 있는, 구체화되어 있는. 그죠? 네. 이 물질 우주 자체 무변광대하다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무변광대예요. 네. 끝간데 없이 계속 커지고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다라는 것은 아무 알맹이 없이 그냥 예를 들면 얼굴 이렇게 풍선 이렇게 쭉 잡아다니면 공간, 그 공기는 한정되어 있는데 풍선 쭉 잡아다니면 나중에 이게 저기 되겠잖아요. 파괴되겠잖아요. 그럼 그런 개념으로서 그냥 팽창만 한다 개념이 아니죠. 팽창한다,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내용성들이 더더욱 치밀하게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즉 새롭게 생겨난다. 네. 그로써 새롭게 생겨나면 어쩌겠어요? 그 질량이 더해지겠죠. 즉 정체성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대 팽창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한히 있는 삼라만상이 그냥 무한히 있어요. 이 상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순간조차도 무상승의 속도, 고도, 농도, 밀도, 깊이, 그 폭으로 무상한 진보 발전을 이루고 변화를 이루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야말로 상상 그 이상의 만유 개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의미로서 무한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무상의 무상성으로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왔다. 몇 개를 가지고 왔다. 그럼 이게 예측일 수 있겠냐 말이야. 이미 가지고 오는 그 순간, 가져와서 내 안에 딱 도착했어. 그 순간 거기서는 또 무상의 무상성으로 변화발전하.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응. 그죠? 응. 자,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 인과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모래시계요. 모래시계. 지금 1번에 대한 답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연스럽게 이 답이 유도가 되어질 거예요. 수학을 저기 하는 것처럼. 그 공식 유도하는 것처럼. 그 모래시계에서, 그죠? 요 가운데, 요 막 떨어지는 여기 한가운데 제일 얇은 곳이요. 위아가 아래 있습니다. 여기 현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쩌냐면 위에 모래가 여기,
이 가느다란 구멍을 통해서 아래가 이제 쌓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쩌냐면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에 쌓였어. 그럼 시간이 흐르는 거죠. 자, 그 한가운데 여기가 있죠. 이게 여기가 현재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모래가 현재를 통과해서 아래에 쌓여.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태로만 놓고 보면 미래가 현재, 자, 이제 미래를 하지 말고 이 과거. 아니, 아래에 쌓이니까, 그죠? 나중에 돌려야 되니까요. 과거가 현재를 지나서 이제 자리했어. 근데 이걸 나중에 돌리게 되죠, 다시.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과거가 현재를 지나서 쌓였으니까 이게 과거잖아요. 근데 이걸 돌리게 되니까 이 과거는 다시 뭐가 되면 미래가 되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미래가 현재를 통과해서 과거가 되지고 과거가 되어졌던 것이 다시 미래가 되어서 나의 현재를 형성하고, 그죠? 현재로 작용하고 그것이 또 과거가 되어지고 끊임없이 반복하죠. 이 인과의 도리, 원인과 결과, 인과의 도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다, 현재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로 아우를 수 있냐면 과거는, 내 지나온 과거는 현재의 나를 낳았어. 그죠? 과거에 그 무수한 나의 종적, 그 흔적, 나의 그 발자취, 그것이 행복이었던, 불행이었던, 지나온 나의 삶의 궤적들,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내가 있어.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를 낳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미래는 어쩌냐? 그죠? 그러면 나의 현재가 그냥 나 이 현재 없이 미래가 떡 하고 그 앞으로가 있는 게 아니죠. 이 현재가 계속 축적이 돼가는 거예요. 현재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게 미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나의 현재라는 배를 타고 미래를 읽어가는 개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쩌냐면, 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잠을 24시간 잤어. 근데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 만남이 있어. 큰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투자를 받을 건가 말 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내가 오늘 완전히 그냥 자버렸어, 놀아버렸어. 띵호하면서 놀아버렸어. 그러면 내일 그 중요한 거의 생사를 방금할 수 있는 중요한 미팅이 아무 대비가 안 되고 버린 거잖아.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가 안 된 거잖아. 그럼 내일 되면 어떡할까요? 당연히 내 바람대로 유리하게 멋지게 큰 부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도모하는가가 바로 내일이라는 그 미래를 결정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아까 그 연속동사를 표현해 보면 과거는 현재를 낳았어. 그죠? 그러면 현재는 어쩌냐면 미래를 잉태하고 있는 거다. 나의 오늘이 나의 내일을 결정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과거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잉태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과거도 있고 와 있고 미래도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라는 자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삼생, 그 삼생이 하나로 어우러져 통합되어 있는 그 한 자리가 되어지는 거다. 그 말씀 이제 우리 다 이해하고 앞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과거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잉태하고 있다. 자, 미래를 잉태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미래가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와 있다. 무한히 있음인데 무상승으로, 그죠? 거듭 무한히 있음이 계속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미래가 이미 지금 나의 현재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인과의 도리에 의해서. 자, 여기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작은 표현입니다. 작은 생각인 겁니다. 너무도 단순한 사람의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총체적이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견해는 그래서 현재 여기에 다 와 있죠. 그래서 어쩌냐면 현재 내가 어떻게 수정할 건가, 어떻게 내가 걸어갈 건가, 그죠? 나의 행보를 무엇으로 가져갈 건가, 즉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미중의 창조, 전혀 새롭게 일구어감,
이것이 참답고도 온전한 해답이 되어지는 거다. 이 개념이야말로 예측을 넘어선 예측의 예측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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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승. 그죠? 그런 거다. 그죠? 참으로 멋지죠.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는 과거 이미 미래를 잉태하고 있다. 즉 나의 현재의 미래가 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이 곧바로 미래다. 내 자신이 미래. 내 속에 미래가 들어있다. 과거 단연치사하고. 그러니까 어쩌냐면 내가 여기에서 정해지는 그걸 또 당겨와야 한다. 이 낡은 사고방식인 게 아니고 현재 나에게 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움튀어내는 것. 그게 미중의 창조죠. 그죠? 미중의 창조. 전혀 새롭게 일고 가는 겁니다. 네.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이렇게 이미 와 있는 그 있음들을 모두 다 있어. 그죠? 이 있음들을 전혀 새롭게 내가 주도적으로 창조해 간다. 요때 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있음, 와 있음 그랬었잖아요. 자, 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와 계심이라 그래요. 자, 무슨 말, 왜 그러냐면 있음을 다 구현해서 그거를 완전히 움켜내가고 있죠. 그 말은 이 있음, 이 와 있음까지를 내가 다 주도해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내 삶의 주인공으로 주체로서 그거는 뭐예요? 그 있음 위에 내가 그걸 관장해 간다, 주도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어르신께서 와 있어 이렇게 표현 안 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르신께서 와 계셔요. 그렇죠? 그러한 미중의 창조 전혀 새롭게 일고감을 도모해 가는 그 자체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와 계심이라 그래요. 와 계심. 그래서 우리는 이 있음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있음을 바탕으로 해서 무한한 있음이구나. 그래 이제 그 있음이 이미 나에게 와 있음으로 자리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이 아니라 내 자신을 움튀어내어서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인간다움이구나. 나만의 우리 인간만의 특권이구나. 이 어마어마한 이게 그야말로 권위와 권능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는.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비로소 와 계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럼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와 계시는 존재인 거예요. 와 계시는. 나라고 하는 것은 와 계시는 존재인 거예요. 지난번 동영상을 보시면 그 왜 새 누구 초대되어진 현생인류 새로운 정체성으로 위대한 정체성으로 새롭게 초대되어진 현생인류로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그 인간으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새 누구의 뭐 도도당당도 있었고 새 누구의 이하여백도 있었고 그 이하여백이 미중의 창조를 말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다 했었잖아요. 그죠? 초대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초대되어졌다 이 말이죠. 초대되어졌으니까 그냥 와 있다 정도 개념이 아니라 와 계시게 되죠. 초대되어진 어른으로서 님으로서 와 계신다. 와 계심을 구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다움을 다 꼽혀냈다 이 말이에요. 완성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말에 이런 거 있죠. 계시한다. 계시의 말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뭘로 시작이 됐었냐면 예측으로 시작이 됐죠. 그죠? 그러는데 이제 이걸 다 이해 정립 각성을 이루어서 미중의 창조를 실질적으로 도모해간 그 자신이 되어졌을 때 와 계시는 존재가 됨으로써 그는 무엇을 진정으로 하게 되냐면 수적해 갈 수 있게 되냐면 계시자로서요. 계시라는 건 뭐죠? 으뜸된 예측이죠.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중의 창조인 겁니다. 전혀 새롭게 일고 즉 본인을 움켜가면 됩니다. 미래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고 이미 그 미래가 본질에 있어서 와 있는 거다. 그죠? 와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와 있는 내 자신을 움켜내.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 자신이 미래죠.
곧바로 내 자신이 미래예요? 네. 나의 미래는 누가 손에 쥐고 정확하고 있냐면 내가요. 그죠? 내 자신이 미래예요. 그래서 어쩌냐면 우리 저마다가 다 미래인 거예요. 네. 현생 인류이면서 우리는 저마다가 다 미래 세대인 거예요.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저마다가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에서 현재와 현실과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물음을 일으키고 어떤 답을 찾아가고 있고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가치 척도를 구현하고 있고 어떤 실천을 해가고 있고 어떻게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고 이 모든 장면들이 곧바로 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류 전체의 미래가 되거든요. 우리 인류 전체. 그러니까 우리 저마다는 본질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는 미래를 내 손에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직접적인 나의 미래는 당연지사로 틀어지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내 미래를 바로 결정짓는 거고 그렇죠? 이게 모이고 모여서 우리 인류 전체 80억 인류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80억 인류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 거지로 어떤 처신으로 그죠? 어떤 보편타당성으로 우리로 어우러져 있는가. 이것이 이 인류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토록 귀한 존재. 그토록 어마어마한 상상 그 이상의 존재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요. 우리 인간. 지난번에 그거 말씀드렸죠. 종교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죠? 그 신 중에 신, 가장 으뜸의 신은 무엇이라고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그동안 모든 종교에서 얘기했던 그 신, 그죠? 그 참됨의 정점이자 정수인 그 신, 궁극의 신, 밖으로만 찾았던 하나님이다, 부처님이다, 알라다 했던 이것의 본질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 각자는 그 존재의 장엄함, 위대하고도 원대하고도 지엄하면서도 그 장엄한 존재의 장엄함. 나의 영혼은 우리는 영혼과 물질 육신으로 이제 돼 있다. 그거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나의 영혼은 경계가 없죠. 그때 그 말씀드렸죠. 삼라만상에 두루두루 다 이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천상천하의 유아만존으로서 살아있는 그러한 나의 반쪽인 거고 내 물질 육신은요. 내 물질 육신이랑 똑같은 육신이 80억 중에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서 그죠? 나의 반존이다. 그러한 영혼과 그러한 물질 육신 천상천하 유아 만존으로서 나의 영혼과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서 나의 물질 육신 그 두 가지가 하나로 통합되어진 단일화된 유일무이한 존재 그것이 바로 나다. 우리 각자 저마다다.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이다. 그죠? 어마어마한 개념이죠. 그죠? 자 이제 그러면 보세요. 왜? 첫 번째 물음이요. 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이렇게 힘들까요? 이제 그 온전한 해답이 다 나왔죠. 왜 힘들까요? 자, 이거 다 이해했죠? 여기다 저기. 때문. 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이렇게 힘들까요? 그래요. 그대 자신이 우리 인간 각자가 인간으로서 우리 각자는 너무나 크고도 크고
너무나 넓고도 넓고 우리가 살펴봤던 이것처럼요. 너무나 깊고도 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장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큰 거는 못 보잖아요. 너무 미세하게 작아 보세요. 그거 보여요? 현미경 갖다 들이대면 하게 보잖아요. 그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막 우주선 쏘아 보내잖아요. 보이죠? 보내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봐요. 그죠? 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이렇게 힘드냐면 너무나 크고도 크고 너무나 넓고도 넓고 너무나 깊고도 깊기 때문이다. 나 자신, 여러분 자신, 우리 80억 인간 한 명 한 명 다 너무나 크고도 크다. 얼마나 크냐면 위 없이 커요. 위가 없어요. 무상. 여기 이무상하고 이무상 달라요. 위 없이. 위가 없어. 더 큰 게 없다면 가장 크다는 말이에요. 위 없이 커요. 위 없이 크다. 자, 그럼 얼마나 높냐면, 그죠? 테두리가 없어요. 여기가 최종 가야, 테두리야, 끝이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가히 없다 그러죠. 가히 없이 넓어요. 가히 없이. 여기가 끝이야라고 할 수가 없어. 여기가 세상이 끝이야 할 수가 없어. 그만큼 넓어요. 그죠? 얼마나 깊냐면, 그 왜 제일 깊은 데가, 제일 높은 데가 이제 저기에서는, 우리 지구 안에서는 에베레스트 산, 8,000 몇 미터, 그러니까 거의 9km 되죠. 9km? 그죠? 9km 정도 되죠. 보통 그 높이를 비행기가 이렇게, 그 비행 고도가 그 정도 되거든요. 고압. 그러면, 깊은 건 이 심연, 해구. 제일 일어난 해구가 마리아나 해구죠. 마리아나 해구는 얼마나 깊을까요? 에베레스트 산이 해발, 저기를 기준으로 9km. 그러면 이제 바다, 이 깊이로 치면은 약 11km가 돼요.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가. 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어요. 한 3km가, 3,000m가 더 깊어요. 그렇게 깊거든요. 깊고도 깊다. 얼마나 깊냐면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거예요. 누가요? 나 자신이요. 나 자신. 나 자신은 위 없이 크고요. 가히 없이 넓고요. 헤아릴 수 없이 깊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보이잖아요. 너무나 크고도 크다. 위 없이 크다. 이거는 비구차된 있음. 그 정신세계, 본질이, 내적 본질의 세계를 얘기한 게 되겠죠. 우주 개념이겠죠. 하늘 개념이요. 넓고도 넓다. 왜 그거 있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죠? 세상. 그죠? 땅. 가히 없이 넓다. 그죠? 너무나 깊고도 깊다. 여기에 이제 이 둘을 아우른 인간 개념에 해당하겠죠. 우리 자신 개념. 헤아릴 수 없이 깊다.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10개 물속을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을 모른다. 왜 모르냐? 헤아릴 수 없이 깊어요. 마리아나 해구보다 더 깊어요. 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이렇게 힘들까요? 그 나 자신이라는 것이 너무나 크고도 크고 너무나 넓고도 넓고 너무나 깊고도 깊기 때문이다. 나 자신은 그러한 위대하고 원대하고 찬란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상상 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내가 신이고 내가 미래고 내가 창조자예요. 그렇잖아요? 네. 무한히 있음의 소유자야. 내가 내 자신. 그렇게 크고 그렇게 넓고 그렇게 깊은 존재. 유일무이한 그 장엄한 존재의 장엄함을 구현하고 있는 단 한 명의 존재. 그게 바로 나다. 각자 나 자신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본다. 이게 얼마나 힘들냐.
참으로 멋지고 감격스럽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각자 이거를 들으시는 구독자님 한 분, 우리 모든 인류, 80억 모든 인류가 다 본질적으로 이래요.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상상 그 이상의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평생을 바라봐야 해. 무한히 있는 것이 또 무한히 일구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나 자신은 어쩌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우주적 무상의 무상성과 세상적 무상의 무상성이 나한테 다 구현되어 있는데, 그죠? 영원토록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크다, 그만큼 넓다, 그만큼 깊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의 창조에 전혀 새롭게 일궈간 그 당사자가 되어지는 거다. 그쵸? 존재의 위대함, 존재의 그 찬, 존재의 아름답고 그 성스러움, 아름답고도 성스러운 그 하나,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 저마다 자신이다. 너무 멋지죠? 그쵸? 너무 눈물 나도록 경이롭잖아요. 그죠? 나 자신을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 정리, 각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다이아몬드인들 뭐해? 그냥 무가치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다를 포기하고 다를 내팽개쳐버린 나그네 삶, 방랑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하시라도 총각을 다투어서 진정으로 크고도 크고 넓고도 넓고 깊고도 깊고 거기다가 또 너무나 크고 넓고 깊은 나 자신을 끊임없이 움켜내가야 해요. 이것이 미중의 창조인 거예요. 이것이 전혀 새롭게 나 자신을 읽어가요. 아, 나는 여기까지일 거야. 아니요. 상상 그 이상의 나 자신이다. 여기에 눈을 뜨고 상상 그 이상의 나 자신으로 스스로 도약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다움. 자,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 멋지죠? 네. 예. 그건 한 시간 된 거예요? 아이고, 요거 얘기하고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쉬었다 해야겠다. 조금 시간이 있을 거네. 그죠? 네. 네, 자, 여기까지로 해서 1번. 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이렇게 힘들까요? 함께 살펴봤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끊었다가 바로 이어서 2, 3, 4는 좀 수월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